실제로 이 리스 부부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리스 부부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리스예요. 이러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할 수가 있어요? 저 리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개인차가 크죠. 근데 법률상 몇 법률상 회 기준이 이상 있어? 리스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는 리스는 어떤 거냐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어느 정도 의무거든요. 왜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배우자가 원할 때 나도 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배우자가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안 해. 왜 이래 귀찮게. 그걸 한 번 거절했어. 근데 한 2달 거절하고 3달 거절하고 정말 배우자가 완곡하게 당신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노력할 테니까 그래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조건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다? 그러면 리스라고 볼 수 있죠. 그 장기간이라는 게 1년을 두나요? 그래서 그게 법률상 딱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1년인데도 리스가 될 수 있고 3년이라서 리스가 될 수도 있죠. 이 1년간 정말 배우자의 자존심을 다 완전 처참하게 찢어가면서 너 왜 이래? 짐승이냐? 나 너 진짜 싫어. 너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너무 극심하게 거부를 했다. 그러면 6개월 만에도 리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거부했는지, 그리고 거부하는 당사자의 그때 그 상태는 어땠는지. 왜냐면 거부하시는 분이 정말 몸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보 내가 진짜 나도 정말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고 싶은데 난소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그 리스로 인해서 이혼을 하나요? 많이? 그런데 제가 보통 접하는 것들은 리스여서 그 자체로 오는 분들보다는 리스인 상황을 참다가 다른 문제로 번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이 오픈이 됐다고 한들 이걸로 이혼하기에는 스스로도 조금 이게 맞나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디 얘기하기도 그런 거예요. 야, 너 한 달에 몇 번 해? 이거 리스 맞아? 나 이걸로 살아 말아? 이렇게 하기에는 스스로도 조금 위축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삭히다가 해소가 안 되니까 원나잇을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정말 이거는 나의 관념에 맞지 않아가지고 절대 부정행위는 안 해. 그런데 배우자가 이걸 안 해주면 나도 정이 식잖아요. 애정이 식고 날 무시하나 싶으니까 자존심 상하겠지. 여기에서 완전 대화 단절로 나아가가지고 갈등이 심해져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러 오시는 게 많고요. 그래서 완전 이것 때문에만 오시는 부부보다는 여기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른 문제로 파생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리스는 아닌데 네.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육아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의 리스로 이렇게 가는 경우 도덕적으로 이거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단 다들 이제 결혼했으니까 안 해. 이렇게 리스가 시작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신, 출산 이후에 조금 많이 줄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기는 하거든요. 출산하고 잠 부족하고 예민해지지, 애기랑 같이 자는데 애기는 새벽마다 울지, 그러면 그 물리적인 환경상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 시기를 이제 극복하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던 게 버릇처럼 되니까 또 괜히 시도하기 서로 뻘쭘한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됐다 새삼스럽게 무슨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자극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늘 하던 것 같고 뭔가 흥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됐다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포기하시기보다는 정말 뭐 부부 상담사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부부간에 뭔가 야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집에서 애들이 있고 신경 쓰여 이러면 한 번씩 호텔도 가고 뭐 모텔도 가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보고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이제 리스가 안 되고 부부 사이가 좋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상대가 너무 안 해주니까 오히려 이렇게 외도라거나 밖에서 이제 그걸 해결할 경우 그런 변명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바람 피워가지고 소장 받은 경우에 근데 저도 억울합니다.
그럼 했었어야지 왜 나 안 해줬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배우자가 안 해주는 게 불만이었다면 그걸 이유로 이혼을 한다던가. 아예 서류를 깔끔하게 그렇죠.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도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외도한 내 책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배우자한테 나 이것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외도를 할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게 맞지. 그게 나의 외도를 정당화해 줄 수는 없어요. 이런 게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이거 뭐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로 잡히는 정도가 뭐가 있냐면 아기가 태어나고 한 3살, 4살까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전에는 나만 사랑해줬던 아내가 이제는 아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나 집에 가면 찬바십 신세야. 피곤하고. 게다가 성관계도 전혀 못하고 이러니까 아이씨 나 이럴 거면 밖에서 만나지 이렇게 해서 아기가 어릴 때에는 남편이 밖으로 가서 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어요. 엄마 손길이 없어도 괜찮아.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이제는 엄마도 자유시간이 많아졌어.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죠. 여자의 성욕은 우상향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좀 더 성욕이 올라가는데 남자의 성욕은 우하향하죠. 그래서 와이프는 시간도 많아졌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나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 근데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남편 너무 힘들기는 하죠. 중년의 남편 일 열심히 하고 왔어. 그리고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너무 힘들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여성분들이 눈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가소송 소장 받는 분들이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어느 성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부부 상담이나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사실 생각보다 이런 부부 상담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대화가 안 통해 이런 게 아니고 부부간의 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만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상담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서로 오픈될 필요가 있어요. 간혹 저희 이제 의뢰인분이 남편이 불륜한 거를 알고 이제 증거를 보고 이혼하겠다고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사실 남편이 바람 피운 그 자체도 충격이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 어떤 게 크게 충격이었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불륜녀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걸 봤대요. 근데 정말 외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너 할 때 뭐가 좋고 너는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예쁘고 이런 것도 있지. 그런 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남편은 나한테는 정말 점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분의 성향이 나 부끄러운 그런 얘기를 왜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다른 데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때문일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잘 못 받아줘서 그렇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까놓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게 있겠지만 이걸 또 너무 왜 그래? 얘기하지 마 부끄러워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야한 드라마 같이 보자.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야동 본 기록이 있으면 더러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좀 혼자 봐. 같이 봐. 진짜로. 이렇게 하면 좀 유쾌하게 넘길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하잖아. 이거는 서로 노력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리스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안 하는 대신에 나도 해줘야 할 어느 정도 의무가 있다. 밖에서 하면 안 돼. 나랑 하는 것도 안 돼. 이거는 완전 폭력. 저는 이건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폭력이죠. 그럼 어떡해요. 내 배우자는. 근데 이게 남편인 경우도 있고 아내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